반갑습니다. 승리의 원장 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칼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입시 베이직이라고 해서 어머니들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떤 입시를 맞닥뜨리게 되고 또 어떤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좀 편하게 자녀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고, 두 번째는 중개권 고교와 내신 분석을 일단 해드려요. 그러니까 용어열고까지. 자, 그리고 승리학원 아무래도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입시 베이직 뭐 간단합니다. 정시, 수시, 내신이에요. 정시, 수시, 내신인데 원래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걸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많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안다라고 손을 들어 발표해 주시면 적당히 저희가 문상과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준비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정시는 당연히 뭘까요? 하나, 둘, 셋. 수능. 예, 요거는 이제 쿠폰은 아니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건 수능. 좋아요. 2번 수시. 자, 손을 들고 여기 칼 왔으니까 칼 한번 외치시고. 외치기는 좀 그렇죠. 자, 손 드시고 누구요? 이거 내신이요. 어머니 저희 3번에 내신이 있는데요. 칼. 오케이. 네? 학종 나왔어요. 끝났나요? 논술. 어머니가 독식하시는데 지금. 논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분께 준비된 문상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어떤 게 문상이고 커피 쿠폰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요거 유선 마이크 때문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따가 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참고로 커피 쿠폰은 중계동 커피 맛집 라트커피. 예, 라트커피 하우스 거 준비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같죠? 그렇죠? 죄송해요. 자, 2번이 학생부 교과였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종은 어떤 게 평가요소에 들어가죠? 알았어요. 자, 내신으로 해볼게요. 쉽게 설명합니다. 내신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 비교과로 가면 그렇죠? 좋아요. 이거 넘지 말란 얘기인데, 이게. 자, 하나. 없어요? 원래는 학종에 수능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수능이 들어가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 세모 표시로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신. 교과니까 내신 들어가야죠. 뭐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 외에도 정성평가로 들어가겠죠. 자, 끝났나요? 그렇죠. 수능이 들어가줍니다. 그렇죠? 수능이 들어가줘요. 논술은요? 당연히 논술이가 논술 시험도 있겠죠. 그렇죠? 논술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오케이.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시도 수능이고 여기도 수능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시도 수능을 봐요. 여기도 수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평가 방식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정시는 그냥 점수로 하죠. 예, 점수로. 그래서 작년에 이 점수, 환산 점수 표현법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건대 이과애가 어디까지 붙었죠? 문과를 교차 지원해서 환산 점수의 비밀이었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연대 문과까지 붙었잖아요. 이게 정시의 아주 미묘함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이 불균형을 해소할 거다라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이과의 초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건 좀 처치하고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수능도 들어가고 수능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점수 환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세 과목 합 5, 세 과목 합 6,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점수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수능 보셨잖아요. 그때 점수했던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점수로 가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다? 수능 최저 등급, 두 과목, 뭐 세 과목 합쳐서 몇 등급까지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학종을 많이 여기기 때문에 학종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종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 둘, 셋. 제가 좀 세모표를 쳤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지 않는 전형이었어요. 수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들에서 수능을 집어넣고 있다. 학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수능을 피하려고 했는데 수능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때부터는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든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2년 전부터 일어났던 건데 뭐 입시 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공정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분이 막 확대됐어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어떤 전형이 막 확대가 됐어요. 정시가 40%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최소 미니멈이 40%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순수하게 정시로 뽑는 것은 40%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능에 들어가는 걸 합쳐보니까 40이 아니더라 이거였어요. 합쳐보니까 인서울권의 많게는 7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수능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울고 있을까요? 이게 대치목동 중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쥐약입니다. 수능에 들어가면 뭐 우수수 떨어져요. 반면에 대치목동 중계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웃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 어머니 잘 모르시죠? 내 아들, 내 딸이 수능 보는데 그렇게 유리할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학원 밀집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센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의정부에서도 학원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컨설팅을 진행해보고 만나봐도 차이가 확실해요. 의정부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전격부가 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이 친구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계동처럼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즉 입시를 들어갈 때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정시는 어느 정도 보험처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1변도 물론 맞습니다. 고1 때는 내신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그러나 수능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입시를 버리는 꼴이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갈 텐데 2년 전에 발표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울권을 우리 가고 싶죠? 대학을 보낼 때 KTX 타고 싶어요? 지하철 타고 싶어요? 지하철이요. 당연하죠. 놀러 갈 땐 KTX, 학교 갈 땐 지하철. 자, 인서울권에 학종을 몇 명이나 줄였을까요? 2년 전에 대폭 줄였고요.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였을까요? 3,900명을 줄였어요. 인서울권에서. 그럼 무엇이 늘어났다? 정시가 3,500명 늘어났고요. 학종에서 400여 명이 늘어났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고1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내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고2 때는 내신을 할지 말할지를 보통 결정 짓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는 진짜 어머니 때부터는 보통은 2학년 1학기 때 정시 파이팅을 할 건지 정시로 할 건지 학생부 수시로 할 건지를 결정제라 하는데 저는 이제 한 학기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의미한 변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입시에서. 자, 서울대를 가고 싶다 손 내려보세요. 손 들려고 했던 분 뭐예요? 좋아.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죠, 기본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학비가 싸요. 네, 됐어요. 자, 뭐 다른 이유 많지만 서울대에서 정시를 늘렸는데 정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정시에 뭘 집어넣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학생부 정성평가를 하는 겁니다. 20% 정도 집어넣어요. 1차에서 수능으로만 2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2차에서 학생부 정성평가를 하는데 2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을 잘해야겠어요? 못해야겠어요? 잘해야죠.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계산기 막 돌리기 시작하죠? 아니, 내 아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서울대 감은 아닌데? 딴 데는 괜찮겠지. 고도에서 발표를 했네요. 고도에서 발표했습니다. 학생부 20%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서울대와 좀 달라요. 서울대는 1차에서 2배수를 뽑았죠. 여기는 정시 만 보는, 수능 만 보는 전형으로 1,000명 정도를 뽑고요. 나머지를 학생부가 20% 들어가는 전형을 뽑는 거예요. 정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특목고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기 혹시 특목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고한테는 일단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시 안에서도 내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정시와 수시를 가르는 시점을 당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5등급 밖에 있어요. 예, 결정 짓기 되게 쉬워요. 5등급 밖에 있는데 인서울 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을 지어드리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빨리 전형을 아까 말했던 무엇? 논술이나 수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대신 우리 1학년 때는 무조건 3등급 안에 들어가는 내신을 확보하는 게 좋다.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신은 영어로 따져볼게요. 무슨 평가 방식? 영어예요, 이제. 내신에서 영어는 무슨 평가 방식? 절대평가, 상대평가. 자, 절대평가 손 들어보세요. 절대평가. 제가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내신은 상대평가. 어머니 알아요. 웃기려고 했던 거 알아요. 재밌게 하려는 거. 감사해요. 훈훈해서 좋습니다. 정시는 무슨 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등급은 몇 점? 90점 이상. 좋아요. 2등급 몇 점? 80점 이상. 3등급 몇 점? 4등급 몇 점?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도 안 됩니다. 자, 내신은 상대평가 1등급 몇 프로? 4%. 이거 어머니들 다 수능 세대잖아요. 자, 2등급 몇 프로? 11%. 3등급 몇 프로? 23%. 역시 4등급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의미가 없다. 자, 요런 비밀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안 지 혹시 추론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의 마음을 읽으세요. 보통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을 읽어. 뭐 이런 건가요? 자, 어머니. 내신이 상대평가라는 게 어머니 때 수능이 영어가 상대평가였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학력고사예요. 순간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자,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는 해볼 만합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몇 명이에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요. 특히 여학생 여고 보낼 어머니들 기억하세요? 너무 적어요. 거기서 4%, 11%? 서라보를 기준으로 할게요. 서라보는 1등급 4% 몇 명 나오죠? 하나, 둘, 셋! 아까 30명도 나오던데요? 1등급 몇 명? 14명. 14명이 많은 거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보통 10명에서 9명이에요. 너 임마 1등급 왜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어학습 전략, 학교별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음축한 게 이거일 것이다. 고교 영어, 영역별 학습 전략 베이직. 자, 문법, 어휘, 독해, 듣기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영어의 영역이죠. 그쵸? 자, 이거 뭔가 딱 보시면 작성자의 의도가 보이죠? 이거는 어떤 순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순서예요? 애들이 싫어하는 순서. 예. 학습자가 싫어하는 순서. 문법 좋아하는 애 있어요? 혹시? 단어 암기 좋아하는 애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독해 좋아하죠? 그나마 듣기 제일 자신 있어 하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입니다. 가볼게요. 문법과 어휘에 집중하십시오. 일단은요. 고등부 내신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등부와 가장 큰 차이를 이루는 것도 요겁니다. 문법 범위가 전체 영역이라는 얘기는 중등부에서는 전 영역이었을 거 아니었을까요? 문법의 단위가 우리가 보통 한 18강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머니께 배우신 그 부분을 보신다면 중학교 때는 소댓 구문 배웠으면 소댓만 나와요. 거기다 투부정사, 동명사 한두 개 정도 가미하는 정도입니다. 그것만 나와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뭐가 존재하죠? 교과서만 존재하나요? 위로 누가 있으신 분 없어요? 고등부 자제가 있다나. 안타깝네요. 이게 있어야지 말이 조금 쉽게 되는데 중등부 때는 착한 범위예요. 교과서 2개과 프린트 하나예요. 고등부 때는 교과서가 2, 3과가 들어가고요. 시중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해요. 거기에 보통 5개과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모의고사가 추가가 돼요. 범위가 좀 많죠. 서라벌 같은 데는 여기다 뭘 집어넣죠? 단어장이 또 추가가 돼요. 250개에서 500개를 외우게 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네? 범위가 벌써 2.5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너 통암기 안 하고 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통암기해요? 암기가 취미인에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예전에 공부할 때 왜 단어장 씹어먹는 애 있었죠, 옆에. 걔도 못해요, 이거는요. 최소 전 영역을 2회 이상 마스터하고 들어가야지만 그나마 따라올 만한 실력이 될 거예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2번 이상 돌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최소 문법 어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뭔가 설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듣는 품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게 되면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글쎄요. 5주 내신 동안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상대평가인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럼 이미 출발선이 늦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문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머니, 그건 모의고사고요. 내신에서 문법이 기본 30%, 40%예요.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딱딱 떨어지니까. 논리 문제가 좋긴 한데 논리 문제를 많이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요. 왜요? 어떤 후폭풍이 무서울까요? 이 논리가 나한테는 논리지만 맞는 거지만 상대방한테 맞을 것 같아요? 잘 안 맞죠.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최소 2회 이상 마스터하세요. 2회 이상. 저희는 그런 커리를 준비해놨고요. 어휘가입니다. 승리가 문법과 어휘가 좀 세요. 내신도 어휘, 수능도 어휘라고 그랬죠. 일단 이렇습니다. 학교별로 어휘장을 선택할 정도로 내신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휘 문제는 보통 동의어와 반의어 관계로 나오게 되고요. 영영 사전 정의 문제로도 나오게 됩니다. 서라벌이나 대신 용화어 같은 경우는 단어장이 있다라고 그랬죠. 따로 있어요. 따로 만들 정도로. 그리고 어법 어휘 변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통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바로 교과서를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문이 다 바뀌어 있어요. 어휘가 막 바뀌어 있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실제로 그러해요. 이 학교들 보내고 싶다라면 준비를 좀 많이 하세요. 독해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독해. 어머니 잘 보셔야 돼요. 독해는 제가 특별히 내신과 수능으로 나눠놨습니다. 내신에서 독해는요, 부교재와 모의고사 범위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압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교과서 2과 정도 착실하게 홍보하던 중학교 수준의 이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갔다면 범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일단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다른 과목도 너무 많으니까요. 수학은 또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간 고등학교가 대신고나 서라벌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불안고 갈 건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수능 한번 보죠. 수능. 유형별 독해 전략 결국 논리 독해 정보의 고득점을 필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요. 논리 독해. 빈칸 추론 많이 맞추면 1등급 가는 거고 빈칸 추론 틀리면 2등급 가는 건데 빈칸 추론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조금 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 70점대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다. 빈칸 추론 맞추는 건 맞지만 2점짜리를 틀리고 있다는 거에 착안을 하십시오. 2점짜리 기본 문제를 일단 다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애들은 어려운 것만 한단 말입니다. 왜? 1등급 받으면 빈칸 추론 해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이 아이는 이미 2점짜리도 못 맞추고 있는데 내신도 똑같아요. 내신도 서술형을 문장을 암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객관식을 다 맞추고 들어가 있는데 객관식도 틀리고 있는데 서술형을 어떻게 합니까? 저 화난 거 아니에요? 45분이라는 시간 제한 두고 28분 하나 풀어. 요거 못 말일 것 같아요, 이거. 45분. 원래 수능은 70분 아닙니까? 학력고사 한 거. 수능 70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다 70분. 70분이에요. 근데 45분은 왜 나온 걸까요? 듣기 빼고 독해만 했을 때. 요 정도는 풀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42분에서 40분 안에 푸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 45분 안에라도 풀어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해마다 지금부터는 이제 승리로 와서 레벨 테스트 보는 아이들이 예비군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야, 해마다 참 어떻게 이게 바뀌지 않을까요? 특히 코로나 때 좀 심했지만, 대부분 오면 90점, 100점 사이가 와요. 내신에서. 어깨에 이미 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와요. 모의고사 많이 했대요. 심지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교재 좀 볼까요? 초등부에 사는 멘트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들은 수능 특강 하는데. 수능 특강이 어머니 고3 거예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뭐 테스트는 몇 학년 걸로 봐요? 아, 저희요. 원래 고2 거로 봤는데 이제 고1 거로 봅니다. 고1 거로요.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어머니 보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몇 절 맞았을 것 같아요? 57점 나왔어요. 심지어 뒤에는 다 찍었어요.
고1 걸로 봤어요. 수능, 특강, 고3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이미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포만감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나 보죠. 이건 아닌 겁니다. 시간 관리조차 안 된 애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아까 입시를 제가 설명하고 들어갔죠. 정시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시작하는 것과 왜 어차피 내신에서는 죄송해요. 자신의 모의고사 등급에서 1.5를 빼고는 자기의 내신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모의고사 2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 몇 등급 나올 확률이 높아요? 3에서 3.5등급, 3에서 4등급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신은 빡세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데 모의고사까지도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얘는 놔버리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영어가. 그나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 둘, 셋. 무슨 평가? 절대평가. 절대잖아요, 절대. 80만 넘으면 2등급. 얼마나 쉬워요. 90 넘으면 1등급이래요. 어머니 때 96에서 95 사이가 1등급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90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그래서 현역 고3들이 전국 3점 몇 프로만이 1등급 90점을 넘는다는 사실. 재수행에 들어갔을 때 5, 6%가 되는 거고요. 현역만 따졌으면 3점 몇 프로밖에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참고로 어머니 때 90점 이상은 모의고사 90점 이상은 전체 9%에서 11% 사이였어요. 평가원에서 수능을 내는 평가원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좀 말을 좀 잘해주면 좋은데 꼭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학습자의 역량이 떨어졌다. 그냥 공부를 되게 안 했다를 되게 있는 척 한 거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일단 저는 이거 뭐냐면 모의고사라도 1, 2등급을 맞아놔야지 그 캐파가 돼야지만 모의고사 1, 2등급 캐파가 있어야지만 각 학교에서 최소 3등급 이상은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모의고사가 절대 수준은 아니겠지만 2등급 이상 돼야지만 기본 내신에서 경쟁이 가능해요. 참고로 서라벌 대신에 모의고사 2, 3등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1, 2, 3등급 차지하는 거고요. 듣기, 중앙영어 듣기, 청력이 있다라면 그냥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렇죠? 좀 많이 틀렸으면 제 생각엔 귓발을 많이 안 파서 그럴 수도 있죠. 중앙영어 듣기는 쉽잖아요. 수능 듣기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테스트를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이 틀린 학생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오더라. 듣기는 그래도 자신 있어야 되는데 뭐 특히 뭐 이 근방에 어학원들 있잖아요. 그 청무식이 어학원 그리고 저기 아토피 어학원 있잖아요. 이렇게 아토피 그 뒤에 있는 A를 앞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가 된다. 이게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두 학원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그냥 듣기를 강화하고 듣기가 센 그런 학원들이잖아요. 근데 와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틀린 애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듣기를 많이 틀린 애들 보니까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남학생이 주로 많이 틀려요. 두 번째, 남학생이 많이 틀리고요. 두 번째, 온라인 학습을 많이 한 친구예요. 세 번째, 이 남학생이면서 온라인 학습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온라인 학습할 때 어딜 간 거예요? 타고 들어간 거죠, 딴 데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듣기에서 만약에 하나 틀리면은요, 독해에서 2개 틀린 효과가 나와요. 역전이 안 돼, 역전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듣기는 안 틀려야 되는데 이 대진고 같은 학교에서는 말이죠. 듣기 서시형을 출제를 해요. 원래는 딕테이션이었는데 딕테이션도 아니에요. 꼬아버립니다. 듣기에서 왜? 실용영어 강화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고등학교에서 실용영어 강화해라. 근데 고등학교에서 실용영어 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 실용영어 강화가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캐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듣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려주면 등급 상승은 없어요. 등급 상승은 안 됩니다. 그럼 듣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늙지 않았어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2회 정도만이라도 주당 2회 정도라도 말을 그냥 다 듣고 딕테이션 하고 채점하세요. 2회 정도라도 제일 정직해요. 3개월 지나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3개월 안에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건데요.
원래는 이제 어머니들의 집중력이 한참 좋을 때 저희하고는 프로그램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설명할게요.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자, 그 대신 이 표를 보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자, 일단 이건 뭐냐면 공신력 있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인원수를 보여드려요. 자, 인원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일단 늘어났으면 학부모님이 선택을 한 거죠. 요즘같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핫하다. 이게 조금 그래도 괜찮구나. 서라벌, 이 사장님은 유명하세요. TV에 잘 나왔잖아요. SBS 뉴스, MBC 뉴스에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원은 늘어났어요. 두 번째, 이게 빨간색이 뭐예요, 이게? 4년제 진학률이에요. 어떤 대학을 무슨 전형으로? 현역인가요? 재수생인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대비예요. 이건 이 학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학교마저도 그걸 잘 밝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기냐면 그 학교의 아카데믹함, 학구적임,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지표로 여기십시오. 이게 50 이상이면 아카데믹하구나. 공부하는 분위기인 거구나. 40%대라면 이거 뭔 일이 있는 거지? 30%대라면 다행히 그런 학교가 없더라고요. 네. 전국에는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십시오. 나머지는 재수율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 성취사항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세요. 일단 평균이 보통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누죠. 보통은 그래요. 근데 꼭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평균이 낮다라면 이 학교를 잘 안다. 그러면 학교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표준표차. 표준표차는 15 이상이면 보통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 얘기를 한대요. 보통은요. 18에서 19가 넘어가면 어려운 시험이구나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근데 지금처럼 20이 넘어가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좀 어렵겠죠.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렵다 할 수 있지만 범위가 많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겠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돼요. 그냥 저는 이거를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인 거고요. 자, 요 A, B가 뭐예요, 보통? 학교 자체의 기준으로 A컷, B컷이 있습니다. 성취도로 하는 거죠. A, B컷이 보통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보세요. 서랍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인원수가 354예요. 늘어났죠. 일단 인원수가 돼야지만 무슨 경쟁이 가능해요? 내신 경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14명 정도의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55예요. 나름 아카데믹하죠. 물론 제가 여기 안 쓴 것도 있어요. 급식 맛있답니다. 자, 가볼게요. 학업 성취상을 보시면 평균 52.6이에요.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건 범위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표준표차가 23.8이면 진짜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을 합치니까 40% 정도입니다. 영어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확실히 서랍을 하면 많습니다. 영어적으로는요. 이게 마치 여고에서 영신여고 삘이 좀 납니다. 반면에 영어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깔아주는 겁니다. 아니, 수학으로 잘하면 되는데. 수학도 4단위, 영어도 4단위예요. 단위수가 똑같습니다. 수학에서 조금 한 걸 영어가 다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수가 똑같아요. 범위가 이 정도는 많은데 서랍은 특징이 있습니다. 서술형이 4문제가 나오는데 이 4문제의 합이 몇 점이에요? 하나, 둘, 셋. 40점. 엄마, 나 중학교 때는 75점이었는데 나 고등학교 와서 4개밖에 안 틀렸다? 아이고 잘했어. 하기 전에 한번 뭘 틀렸는지를 보세요. 서술형 4개 틀렸으면 몇 점 날아가는 거예요? 40점. 역점 불가. 그리고 고등부는 점수라기보다는 뭘로 가요? 등급으로 갑니다. 자, 대진고 또 보내고 싶어 하시죠? 대진고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와, 보세요. 올해 학부모님들이 대진고를 이렇게 많이 포기했습니다. 250명을 줬어요. 아마 내년은 더 줄 거예요, 느낌에. 선택을 많이 안 합니다. 이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과 맞딱 떨어져요. 뭘까요? 일단 내신이 좀 어렵고 분위기 너무 빡세고 문제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68입니다. 괜찮죠? 많이 보낸 겁니다.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어떻게? 무슨 전형으로? 재수냐 현역이냐?
모른다고요. 그거는 물어보십시오. 평균 68, 서라벌보다 높죠. 표준 편차 23,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진짜 이거 어렵다. 대중고는 모두 어려워요. 수학도, 수학은 영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A가 5.4밖에 안 나와요. 대신 과거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도 못지않게 어려운데 21, B가 35 합치면 A, B 상위권 합치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학을 극강 최상이고 너무 좋아. 근데 영어가 만약에 B, C, D에 있다면 다 말아먹는다. 완전 말아먹는 거예요. 왜요? 단위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이 말씀드릴까요? 중학교 때 수학 1변도로 열심히 하셨잖아요. 왜? 영어가 쉬우니까. 그게 언제 나온다? 조금만 시험이 어려워지면 진짜 확 떨어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이렇게 신나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어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대중고 1학년 박세환이가 100점 맞았대요. 이번에 영어. 제가 실적에 안 넣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실적을 좀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처럼 저 오는데 정리해 주셨어요. 원장님 실적 나왔어요 하면서 청원고 2학년 전교 1등 김우진이 나왔고요. 영어 전교 1등급이 연민찬이 나왔네요. 영신영어 1학년 전과목 전교 4등 김지우가 나왔고요. 대진고 2학년 영어 100점 박세환이. 불안고 2학년 있습니다. 영어 과목 전교 1등 이동현. 상명고 1학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박하람.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1학기 청원여고 1학년 전과목 전교 1등이 박설아입니다. 영신여고 1학년 영어 과목 전교 1등 김지연입니다. 그리고 해성여고에 누가 아까 나왔다는데 전교 9등 전희원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라벌 제가 하죠. 서라벌 말씀드릴까요? 놀라운 거. 물론 뭐 최준희 같은 경우는 계속 100점이었고요. 양땡우라는 아이는요. 여기 은행사거리 어떤 학원이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저한테 2학년 1학기 이 중간고사에 합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합류했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신이 4등급이에요. 왔을 때. 얘를 제가 100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민규도 요번에 4등급에서 97점이 나왔죠. 갑자기 자랑해서 죄송해요. 네. 저도 좀 이렇게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막 나오면. 자, 대진고. 계속 갈게요, 대진고. 어렵다. 수학만큼 영어도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실래요? 범위가 서라벌과 달리 뭐가 좀 많이 써 있죠? 범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수학을 아주 잘하는데 이런 걸 만나면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어느 고등학교가 떴다? 서라벌이 많이 뜬 거예요. 서라벌이. 서라벌도 수학 시험이 어려운데 대진고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수학 잘하는 애가 모두 잘해요? 영어도 잘하죠. 아침에 축구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학과 축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인과 코사인으로 골을 넣지는 않잖아요. 자, 와, 벌써 저희 선생님이 대진고 100점 만든 선생님이 다 분석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교과서 듣기 대본을 서술형으로 출제한다. 단순 딕테이션이 아니라 요약문의 빈칸을 채워서 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을 냈다. 요건 이제 서술형 문제로서 샘플을 보이는 거야. 각 빈칸은 한 단어로 써라. 숫자는 니들 아라비아 숫자 1, 2, 3 하지 마. 영어로 써. 왠지 아시죠? 영어 스펠링 TWO로 써야 되는데 TU로 쓰는 찐따가 있을까 봐요. 찐따란 단어 죄송해요. 이런 거, 이런 문제도 핵심 요약으로 쓰는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법 능력 파악하는데 문장의 밑줄에서 어법상 틀린 거, 문장의 밑줄에서 어법상 틀린 거. 문제가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밑줄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밑줄을 그지 말던가 본문에서 틀린 거 찾아봐, 이런 거.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풀 내신 문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어 때문에 내신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 내신이 기록되면 끝이잖아요.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요.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넘어갈게요. 대진요고. 나 대진요고 보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대진요고. 전 대진요고 좋아요. 좋아요. 듣기가 좀 그러면 대진요고 보내고 싶다. 눈 감아 보세요. 몇 명이란지 한번 볼게요. 눈 좀 감아 보세요. 대진요고. 한 명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진요고는 별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는 경우고 뒤에 어떤 단어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앞에 붙일 때는 대진요고의 별명은 문제적 대진요고란 말이 있고요. 뒤에 바꿀 때는 열을 빼셔야 돼요. 대진외고로 바꾸세요. 이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죠. 자, 일단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여기겠지만서도 일단 감소하면 좀 아쉬워요. 272 56.2%의 아카데믹 지수, 4년제 지수,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평균이 60점, 표준편차 18점씩 상당히 어려운 시험. A컷, B컷 합치니까 거의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좀 쉽지 않겠죠. 상위권군이 모여 있으니까 빡세다 경쟁이. 또 수학 잘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A가 25.7이에요. 그렇죠? 뭐 뻔하죠. 여학생 중에서 수학 좀 좋아하고 그러면 대진요고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내신 받기 너무 힘들대. 실제로 그러해요. 영어적으로 진짜 제가 왜 문제적이라고 말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직 어머니 성에 안 차시죠? 더 좋은 문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딱 봐도 이전 학교들과 차이점이 그냥 보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얘네는 문제도 영어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읽다가 이게 선택지가 하나의 지문이 또 나오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문제가 대진여고예요. 이게 대진여고의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A, B 두 개의 지문을 주고요. B에 나온 특정 부분이 A 부분의 어떤 부분과 상응하는지를 고르시오. 이거 말도 이상해요, 이게. 그러면 B에 나온 특정 부분에 A에 나오는 어떤 부분과 상응하는지 고르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A가 단어인지 구인지 문장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알려줄게.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밑줄이 있으면 단어고 없으면 문장이라 여기면 안 되겠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냥 써주면 안 되겠어요? 줄을 세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는 거죠. 대진요고 보낼 때는요.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업버버이라기보다는 대진요고는 토플을 좀 많이 준비하시죠. 토플을 좀 많이 준비하세요. 영신요고. 이제 문과 쪽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영신요고 가볼까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내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46.200개 안 되죠. 근데 영신여고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나름 한다는 애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지나친 상향 지원 혹은 뭐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품어서 뭐 해외 도피 뭐 등등. 그러나 입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좀 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안 좋고 모의고사가 높다라면 그냥 의뢰하는 말 있잖아요. 야, 너 있잖아. 학종과 학생부 교과보다는 정시나 논술 쪽으로 한번 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좀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내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2학년 2학기가 넘었는데 애가 5등급 대예요. 근데 한양대는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치워주고 싶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빨리 알려줘야 돼요. 야, 좀 바꿔봐.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그 선생님 한마디가 진짜 파괴력이 있어요.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리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비밀이 있다. 영어 4단인데 이게 재미난 학교입니다. 평균 74 높죠? 평균이 74예요. 표준이 15점입니다. 그냥 난이도 있다 정도예요. A가 세상에, B가 세상에. 그러니까 영신여고 하고 싶은데 즉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열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만 근데 선생님 영어가 너무 싫은 걸 어떡하죠? 아마 2가 없거든요. 최초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예요, 올해.
영신여고는 전반적으로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A, 수학은 어때요? A가 56이에요. 위로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와, 독특하죠, 진짜. 애들이 지독하잖아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시면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영신여고는요, 재미난 게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범위가 어때요? 적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범위의 변형이 너무 많아요. 적게 주고 변형을 하니까 사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면 그 아이의 캐파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게 못하게 할 거야. 단순한 게에서 만든 거 우리 싫어. 다 변형할 거니까 니들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해도 이걸 바라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요. 자, 그리고 재미난 거. 야, 진짜 웬만하면 안 그래요. 고등부에서 listen and speak, 대화문 가지고 시험 내는 학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신여고가 대화문에서 이걸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탈탈탈 터는 거죠, 그냥요. 재미난 학교. 네, 해성여고. 그래서 여학생들이 마지막 대안으로 뭐 해성여고 정도를 생각합니다. 자, 해성여고가 실제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년 전부터 해성여고를 많이 갔어요. 뭐 대신여고, 영신여고가 내신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쫙 퍼지니까 그러면 해성여고 가서 내신 좀 받아볼까? 이렇게 갔던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외고에서 전학생도 대신여고나 영신여고 가지 않았어요. 해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결과는 63.7이에요. 나름의 결과는 많이 갔다는 얘기죠. 높죠. 물론 어느 대학을 어떻게 어떤 전형으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해성여고가 이러지 않았어요. 40%대였어요. 그 전에는요. 평균 66.3 높죠? 표준 20.3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성여고는 어려운데 범위를 좀 많이 내서 어렵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올해 좀 괜찮은 애들이 왔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범위도 많고 문제도 꼬아요.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문법이 42개의 예문을 활용합니다. 즉 해석용어를 보낼 것 같으면 어법, 문법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해석용어는요. 대신용어는 뭐라고 했지 아까요? 토플형이라고 그랬죠. 불암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학부모님께서 해석은 너무 멀어. 그리고 분위기가 별로야.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특히 위에 누가 보내봤는데 그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죠? 불암고를 선택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가면 내신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또?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해주자고, 우리요. 특히 여학생 학부모님들 왜 여기 보내려고 그래요? 남학생이 내신을 깔아주니까. 저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다 깔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다 지원합니다. 그렇게 다 지원해요. 상위권 그룹 A 영어를 보세요. 4.3밖에 안 돼요. 되게 어렵게 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표준점수가 22.2예요. 원래 이 학교 이 정도 아니었어요.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매해 이걸 봅니다. 매해 저희가. 아시겠죠? 영어가 어려워졌어요. 진짜로. 어떻게 어려워졌다? 범위도 나름 많아졌고요. 범위도 많아졌고 딱딱 떨어지는 중학생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영역이에요? 독해예요? 문법이에요? 문법이죠. 어법과 즉 문법과 단어 문제를 17개나 냅니다. 대박인 거죠. 불안권을 그래도 보내겠다. 문법 좀 많이 하시죠. 단어 좀 많이 외우시고요. 제가 이래서 학원 프로그램을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초롱초롱했던 눈빛의 눈망울들이 지금 힘들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더 힘들게 만들어 드릴까요? 2부도 있어요. 자, 재연고 277명. 재연고는 무슨 반입니까? 재연고에 무슨 반이 있어요? 세종반 때문에 많이 보내시죠. 50% 좀 넘었습니다. 50%. 세종반 51%. 대학 갔고요. 자, 영어는 평균이 70.5m 좀 높은 편이죠. 표준 편차가 15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살짝 난이도 있는 시험. 근데 A컷이 어때요? 5.1에 멈췄습니다. 제가 볼 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영어적 캐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요.
아니면 A와 B를 확실히 나누겠다는 의지가 좀 있던가. 그래서 B에서 갑자기 30.9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다는 거죠. 아예 영어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수학은 또 어때요? A가 17.5입니다. B는 19. 적정하게. C가 23. 적정하게. 수학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아주 균등하게 위에 쭉 포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학적으로 봤을 때 대진고가 어려워요? 재연고가 어려워요? 대진고가 훨씬 어렵죠. 그걸 피해서 가는 학교가 소라벌이나 재연일 수 있어요. 근데 재연도요. 스타일이요. 보세요. 범위는 비슷비슷하죠. 얘네 독특해요. 문제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이 학교도 선생님들이 노력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 내는 걸 보면 일반적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독특하게 냅니다. 뭐냐면요. 제시문 B에서 5가지 질문을 주는데 이 질문 중에서 이걸 읽고 대답 가능한 질문 2개를 선택해라. 라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거 주제를 물어보는 건데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어떤 거를 고를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머리를 잘 쓰시고 재밌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애들은 완전 싫어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내신에 참 비애인데 이게 지금 허밍버드 얘기인데 이 지문을 할 때 지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들과 얘기 중에 그 영어 쌤이 동물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야, 그러면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준비해도.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지문을 아마 내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학원에 있다라면. 근데 실제로 이게 나왔어요. 자, 내신은 그 선생님의 기호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청원고 볼게요. 청원고. 늘어났죠? 늘어났죠? 그리고 청원고 저희가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교 1등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3 전교 1등이었던 이성민이가 서울대 치대를 갔어요. 저희가 8년 전에 윤석권이 대진고를 서울대 치대를 보냈습니다. 노원고 최초였어요. 2번째로 또 보낸 겁니다. 제가 이게 왜 되는지 아세요? 청원고를 최상위권 그룹이 잘 선택을 안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의대를 보낸 실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대를 보낸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의대 보내고 싶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원고도 선택이 될 수 있다. 자, 54.8. 나름의 대학교 지수 좋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14.8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높은 거예요? 아까들 고등학교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는 만큼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도 안 돼가 나오면 끝이에요. 하는 만큼 나오죠. 숫자도 존재하게 되고요. 문제 자체도 그냥 평이해요. 평이해요. A, B 컷이 뭐 골고루 있죠. 청원고도 괜찮습니다. 정독반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방금 뭐였죠? 요거 보세요. 청원 요거. 여학생 청원 요거도 많이 생각하시죠? 청원 요거는요, 인원가 273명입니다. 많이 줄었죠? 자,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진학률이 44.4입니다. 숫자도 안 좋아요. 444. 안 좋아. 하필이면 444야, 이게. 자, 청원 요거를 보낼 때는 보통 어느 학교와 많이 비교하는 줄 아시죠? 용화요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구적이에요. 아카데믹합니다. 철저해요. 내신 경쟁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어요. 용화요고, go. 특히나 이과라면. 그런데 적정한 상위권이고 용화요고 가서 그 적은 인원수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청원요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44.4에서도 인서울권도 있고 중경외시도 있는 거예요. 전반적 분위기를 많이 휩쓸릴 것 같다라면 안 보내야 되고요. 제가 왜 그랬죠? 제 던진 모든 얘기에 다 뭔가가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들께서 만약에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 파이팅을 해야 하는 순간이 나오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너 뭐해? 다 내신 일변도면 이거 나 혼자 수능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17.7이에요. 그냥 좀 할 만큼 하면 나오겠죠. 청원요고도 평이합니다. 평이해요. 할 만큼 하면 나옵니다. 전교 1등도 있고요. 상명고. 상명고가 뭐 잘 아실 겁니다. 대진요고랑 비교가 많이 되죠.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죠?
분위기, 아주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등학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 예, 생각하세요. 편하게 보내고 싶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뭐 학교 갈 때 막 뛰어가는 대신여고 애들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바쁘게 살아. 44.9. 대신 요거는 알고 가서 44.9예요. 그리고 A20, B20 볼고 있어요. 표지표가 19.8. 사실은 이게요. 어려운 시험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극과 극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자,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용화여고까지만 하고 갈게요. 용화여고는 58입니다. 예, 과중반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요. 조금 타이트해요. 애들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용화여고 아이들 반도 있는데 실적도 괜찮아요. 특징이 있어요. 전도를 안 해요, 애들이. 전도를 안 해요.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끼리만 해요. 이렇게 얄미워하면 안 되는데 1년 내내 그 숫자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서랍원 애들은 그런 게 좋아요. 막 4등급, 1등급 만들잖아요. 주변 막 5명이 와요. 그냥 막.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게 좋은 건데.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자, 19.6 어려워요. 학교 어렵습니다. 자, 저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 제가 빨리 해서 끝낼게요. 저희 학원은 이렇습니다. 정규반이 예비고1은 주 2회 반입니다. 월금 화목에 있고요. 수요일, 토요일에는 모의고사 특강이 있어요. 정시보험을 확실히 들게 하고 싶습니다. 70분 모의고사를 직접 아이들이 교실에서 풉니다. 스피커 환경에서. 그리고 저희 자랑하는 고등부 간판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피드백 강의를 직접 해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푼 모의고사에 대한 150개의 필수 어휘를 암기하고 집에 갑니다. 이게 수요일, 토요일 날 일어나요. 이 훈련을 다음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시켜요. 왜요? 혹시나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담임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니까 내 아들, 내 딸의 세특은 우울해지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독해와 문법을 핵심 강의로 여깁니다. 관리는 승리하면 관리예요. 안 믿으시죠? 부스에 가시면, 승리하면 부스 가시면 관리대장이 있어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내신 때 하는 관리대장, 정규 수업 때 하는 관리대장. 빼곡합니다. 지저분해요. 애들 이름 있고 패스보고 다 있어요. 어느 학원을 가도, 아니 지금 다니는 영어원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관리대장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 뭐 단어 패스하고 뭐 저기 뭐 빈칸 패스하고 이런 거 표시하는 대장이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세요. 영어 학원이라면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관리해야 돼요. 무슨 뭐 수업만 하고 단어 패스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1이 나오고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 관리대장이 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책으로 있어요. 책으로 그냥. 저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보여드렸어요. 근데 애가 안 오네. 엄마 저게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도 안 나와요? 내신 궁금하시죠? 평균 5, 6 좋아합니다. 내신 수업은 중학교 때는 교과서별로 했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다. 학교별로 해요. 그런데 승리는 진짜 학교별로 합니다. 진짜. 당연한 거 같죠? 저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학원들 보니까요. 대진과 서랍을 한 교실에 놓고 합니다. 30분 서랍을 30분 대진. 와 대박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 범위가 아니다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고등부는 이제 중등부 때는 그래도 되는데 고등부 때는 내신이 기록되면 끝이에요. 끝. 수학도 4단이에요. 영어도 4단이에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진짜. 학교별로 수업하고요. 매번 학교를 맞춤 교재합니다. 쉬운 거 같죠? 아니에요. 관리 이렇게 합니다. 한과 배웠어 니들? 니네 어휘 시험 봐. 한과 배웠어? 그거 어법의 시험 봐. 빈칸 채워봐. 서술형 문제 암기해봐. 변형 문제 풀어봐.
통과했어? 통과하지 못해서 언제 다시 올 거야? 승리는 2일째입니다. 근데 애들이 한 3일 오고 4일 와요. 종일째가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종일째가 된다 할지라도 수강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학 혜택이 좋습니다. 방금 비웃으셨죠? 이거 듣고 비웃으세요. 형제가 다니면 10%씩 할인받습니다. 각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셋째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셋째는 수강료를 받지 않아요. 저 없는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초3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도 계셔가지고 말렸다는 사실. 이게 스파 대장이에요. 그런 관리 보여주고 이런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자녀 있으면 5% 추가 혜택입니다. 소방관 자녀. 경찰관은 아직 안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 있으시면 목회자 자녀도 환희 혜택을 드립니다. 이게 승리의 자체 내신별 교재 이름이 뭘까요? 레벨 업. 레벨 업. 그렇죠? 항상 만들어요. 이게 스파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스파. 원래 스파 대강의실이 있는데 일반 강의실에서 스파를 합니다. 여기 모여서 아까 했던 그 관리를 받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잘생겼네. 저예요. 되게 열심히 하죠. 애들요. 그렇죠? 예, 설정이에요. 니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카데믹한 모습 보여줘. 그래서 찍은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학원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중3 내년 2월까지 모든 중등부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요. 고등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등부는 그냥 점수로 얘기해야 돼요. 등급으로 얘기해야 되고 중등부는 어떻게 하냐면 특히나 예비고일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등 과정도 저희는 중등부에서 영어 끝내기 모의고사 강의를 다 합니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3가지 피드백을 학원에서 줄 겁니다. 학생이 강의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점수를 줄 거예요. 너 진욱이 독해 주제 제목 요집 공부했어? 5점 중에 4점 줄게. 너 잘했잖아. 근데 너 문법 부정사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5점에 2점을 줬어. 그러면 2점 받으면 얘는 보강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러요. 이거 주별 미팅을 해서 아이들을 계속 소울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퀴즈를 매번 봐요. 시간마다. 어머니 대학 때 퀴즈 본 것처럼 계속 퀴즈 봐요. 이 퀴즈가 크로스아웃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잠깐 미니 테스트 같은 거 보는 겁니다. 스파 이행도 그러면 너는 뭐 했니? 아까 스파 보셨죠? 여러 과제 부분을 12회 중에서 몇 회를 통과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얘가 안 했거나 안 했으니까 와서 제시를 통과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상벌점이에요. 너 전도 많이 했네. 그리고 너 과제 잘했네. 근데 너 있잖아. 치팅을 너무 많이 했어. 너 강제 퇴원이야.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좋은 것 같죠? 빅토리에서 페런트에게 Victory to Parent, VTOP 피드백인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만약 선생님이 보강이 싫어서 모든 학생의 강의 평점을 3점 이상을 줘버렸어요. 이해들을요. 그럼 보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Parents to Victory, PTOP 피드백이 있어요.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피드백을 승리해 줍니다. 똑같은 피드백 받았어요. 그러면 애한테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너 11월 달에 독해 4점 맞았다는데 이해하는 거 맞아? 괜찮았어 나. 근데 너 문법도 4점이던데 문법 이해 4점 맞아 너 이거? 투부정사 4점 맞아? 왜 4점이지? 엄마 나는 근데 퀴즈는 통과했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알았어. 그럼 너 2점. 이게 저희한테 날라와요. 네이버 오피스로 다 보냅니다. 그럼 날라와요. 그러면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부를 거예요. 면담을 진행했거나 보강을 실시합니다. 저는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반짝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하나 봐요. 다 그렇게.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엄마와 아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냉전 중이야.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애가 너무 미워요.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한번 먹어봐. 다 낮음. 이러시면 안 돼요.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이런 게 이제 주간 미팅 때 나오는 회의 내용에 아이를 소팅하는 방법입니다. 스파 미통한 거 저희가 다 체크해요. 그리고 강의 평가에서 이해도를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별 미팅, 매주 월요일 2시 반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 미팅을요. 그래서 평점을 내리고 이렇게 불러냅니다. 이번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가게 돼 있어요. 은행 사거리가 승리 사거리가 되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